저 호주 못 갈 뻔했어요. 태국을 제가 2주 전에 갔다 왔잖아요. 호주 가기 2주 전에. 태국은 비자가 필요 없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공항을 간 거예요. 공항을 갔는데 그 여권을 냈더니 비자가 없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몇십 초 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여행 유튜버들 중에 그 몽골, 티베트 이쪽, 그 파키스탄 고원지대 이쪽으로 여행 간 사람들이 그냥 옆에 가서 비자를 몇만 원 주고 구입을 하더라고요. 돈만 내면 비자 줘서 도장 찍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했죠. 야, 저희 아내가 제가 전화해서 비자가 없대 라고, 보딩 종료 1시간 40분 전에 그랬어요. 비자가 없대 라고 했는데 아내가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 호주에서는 다음날 올 걸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해갖고, 저 죄송한데요 비자가 안 나와서 저 못 들어간대요 라고 만약에 전화를 했었어 봐요. 그게 얼마나 웃긴 거야. 작년 9월부터 얘기가 나오고 비행기표를 10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비자 못 내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 저도 사실은 공항에서 손이 좀 떨렸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거를 개인이 하는데 그 여권에 전자칩이 있잖아요. 그 앞 밑에 보면 표시가 있잖아요. 야, 저는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교통카드 전용으로 NFC를 쓰고 있었는데 얘를 전체 모든 걸 인식하는 NFC를 설정을 해버리니까, 그 호주 비자 어플을 깔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막 하는데 거기서 저 여권을 대라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옛날 사람들 같았으면 그게 뭐지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권을 핸드폰에다가 딱 대니까 얘가 여권을 인식하고 여권 정보를 싹 해서 여권 정보를 지가 입력하더라고. 이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얘기니까 신기하다고 표현을 하지. 그때 얼마나 손이 떨렸으면, 뭐 어쨌든 절차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US 달러 20달러 결제를 하세요 그러고 카드 번호를 넣는 걸 있었어요. 마지막 번호를 제가 손이 떨려갖고 다른 번호를 누른 거예요. 캔슬이 나버렸네? 진짜 한 10여 분을 그 입력을 했는데, 그리고 그게 다 영어잖아요. 이거 실시간으로 번역도 안 돼요. 영어를 막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대화는 잘한데도 매뉴얼은 자주 봤으니까 그 대략 감으로, 너 범죄 일으킨 적 있니? 너희 가족 범죄 일으킨 적 있니? 너 이런 거 잘못한 거 있니?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 이제 대략 알고 막 입력은 했죠. 마지막에 카드 번호 집어넣는데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결제가 안 되니까 다 날아간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보딩 시간은 다가오는데 저는 그냥 그거 결제하면 끝나는 건 줄 알고, 20달러가 카드에서 나간 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됐구나 그러고 갖다 주고 했는데 이분이 나왔군요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절차 마무리하고 공항 게이트에 들어가면서 이제 블랙커피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2, 3일씩 걸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 바로 나온 행운이 저한테도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여행 목적 관광 이거 뭐라고 쓰지? 그러다가 호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난 초청을 받아서 간다 그러고 그냥 솔직하게 썼거든요. 직업적이고 뭔가 불법 이민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여권 정보나 이런 거 몇 가지는 이제 캐시 파일로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NFC 찍고 뭐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올 때도 노트북 2개, 5인패, 혹시 모르니까 세미나 때 쓸 케이블들 거기 호주에 없을까봐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가방은 딱 6kg, 캐리어는 한 16, 17kg? 가서 저는 이제 옷만 있으니까 장비들은 생각 안 하고, 난 가져온 거 없어. 그래서 그냥 뭐 선물 주시는 대로, 심지어는 이거 캔도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를 이만큼 산 거야. 저 집에다가 맛보여준다고. 이건 어쩌, 딱딱한 마카다미아 몇 개 선물로 주셔갖고 가족들 준다고 그걸 또 싸왔죠. 꿀도 그렇고 다 무게가 있잖아요. 딱 했는데 그거 이제 그 사람들도 많이 아는 거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빈 가방으로 가는데 나갈 땐 기념품을 사갖고 가니까 무게가 더 나간다는 걸 아는 거죠. 이제 이분들도 딱 재보래요. 했는데 20kg만 나와야 되는데 26kg가 나오는 거예요. 6kg 초과죠. 그러더니 제 가방도 내려보래요. 이거는 노트북 2개밖에 안 들었다. 내려보래요. 내려봤더니 가방도 8kg가 나오는 거예요. 6kg인데 내 가방 왜 무거워졌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토탈 6kg에서 8kg가 오버가 되니까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돈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못 나갈까. 거기서 이거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방 다 쌌는데 진짜 이거 꽝꽝 동요맸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무게를 빼려면 뭔가 빼서 버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디에다 옮겨 담는 게 아니라 초과된 거니까 버려야 된다고. 근데 버릴 게 없어요. 거기 뭘 버려. 옷하고 기념품인데 장비랑. 결국은 방법 없냐 물어보니까 막 눌러서 더 내라. 얼마냐 그랬더니 처음에 숫자가 막 올라가는데 뭘 잘못 따른 건 줄 알았어요. 그 6, 7kg에 26만 원 나오는데 와, 그때 이제 다음 여행부터는 이런 거 주의했구나. 나 옷 줄이고 짐 줄이고 그러고 다녀야겠구나 거를 절실히 느꼈죠. 30만 원이면 태국 가는 편도 비행기 값이거든요. 감사하게 그냥 사역했다고 생각하고 비행기 값 싸게 왔으니까 뭐 왕복 비용 뭐 10만 원씩 더 냈다 생각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갔다 온 거죠. 근데 26만 원이면 지나간 얘기니까 그것도 웃으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지나갔으니까 그 26만 원이 아까운 거지. 그때는 26만 원이 뭐가 문제예요. 카드 대고 일단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비행기 못 탔어 봐. 아이 참 그랬습니다. 제가 태국 갔다 올 때 동방항공을 타고 갔다 왔거든요. 동방항공의 가장 큰 단점, 무조건 상하이 공항을 한번 경유해요. 보통은 2시간 경유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길게는 19시간까지 경유를 하거든요. 태국 갈 때. 그런데 중국 동방항공 같은 경우는 일반 진에어나 이런 거 태국 직항보다 가격이 10만 원 이상 싸요. 거의 반값에서 살짝 비싸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21kg짜리 23kg인가 21kg짜리 2개 짐 그 안에 포함. 기내식 2번 포함. 중국 항공을 그렇게 타고 와서 짐 오버차지는 전혀 신경을 안 썼죠. 많이 배웠죠. 비자도 그렇고 이건 좀 제가 좀 교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호주 가서 제가 그래도 도움을 좀 드리고 왔잖아요. 그 세팅에 대한 어떤 설명과 세미나와 그런 걸 하는데 만약에 제가 호주를 못 갔다? 그러면은 뭐 비행기 값은 날리긴 했지만 달라질 건 없는 거죠. 호주는 호주대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던 대로 드렸을 것이고 저는 한 10여일에 없던 시간이 생긴 거죠. 그것 빼고는 뭐 달라질 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호주에서 진짜 한인교의 어떤 그런 상황과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대한 교육 이런 걸 하면서 제가 호주를 못 가서 창피하고 비자 생각도 안 했나? 호주 오면서 이렇게 얘기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주에서 어떤 사역의 길이라는 게 와 이게 꼭 필요한 거긴 했구나. 뭐 시드니나 이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브리즈번에 계신 한인교회들은 음향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음향 세팅 전문가가 바꿔줬을 때 얼마나 소리가 달라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이제 생기겠구나. 그전에는 사람 온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리고 그 돈을 그렇게 들여야 돼? 이런 생각을 좀 하셨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밥값이 일단은 한 4, 5천 원 더 비싸요 한국보다.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호주는 인건비가 비싸서요. 뭘 고치려고 그래요? 호주는 인건비가 비싸서 사람 부르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직접 DIY 많이 해요. 뭐 일을 해요? 호주는 인건비가 비싸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음향 간사가 와서 뭘 해준다니까 아깝다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 우리 거기에 쓸 돈이 없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경험하신 교회들은 피드백들을 보셨잖아요. 사실 제가 직접 받은 피드백들은 더 어메이징한 경험이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는 것에 대한 제한사항들이 좀 많았었구나. 교회식 표현으로 그거 있잖아요. 이거 왜 제가 자꾸 돌려서 말하려니까 힘든데 제가 호주에 가야 되는 걸 막는 세력이 있구나.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진짜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게 9월 달에 그러니까 여름이 끝날 쯤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호주에 오실 수 있냐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혹시 호주에 오셔서 피아노 좀 아이들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만약에 샤인쌤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느낌 드세요? 오이나님 무슨 기술이 있어요. 호주에서 그거 같이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광이라고? 저는 뭐지? 사기꾼들인가? 내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음향 얘기를 하지만 무슨 호주? 저 밑에 지역도 순천도 아니고 호주? 이랬다고요. 그런데 연락이 직접 된 거예요. 줌으로도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 표를 끊으려는데 개인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접 끊고 저희한테 그 얼마 비용이 들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해외 송금이란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가상화폐로 뭐 미국에 있는 계좌로 보내고 이런 걸 해봐서 그런 건 쉬운데 이분들이 가상화폐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얼굴도 보고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끊었죠. 끊었는데 한두 달이 되도록 비용을 안 주시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연락도 없고 비행기표 비용도 송금이 안 돼요. 송금해드리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란 말이 한두 달 동안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진짜 제가 오만 가지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난스러운 어려운 일이 좀 생기셨어요. 제가 대놓고 말씀 못 드리고 진짜 시험에 들 정도로 딱 그 타이밍에 저랑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어떻게라도 수습을 하고 이거는 호주 가서 얘기 들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얘기 못 들었고 그걸 다 마무리하고 저한테 이제 비행기표를 송금해 주신 거죠. 비행기표 송금 되게 복잡했어요. 네, 해외 송금이란 게 쉽지가 않잖아요.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뭐 일이 있어갖고 거기서 일하신 분들 중에 한 분한테 카카오페이 1원을 보내봤어요. 돈이 받아지는지 보려고. 딱 그분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이 딱 뜨더라고요. 한국 전화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송금이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막판이 됐어요. 거의 갈 때가 됐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는 이제 12일 동안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교회씩 그리고 세미나 2번 그리고 뭐 하루 이틀은 여행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서는 그 정도 비용이면 얼마 받습니다 뭐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갈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일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전 신경 안 쓸 테니까 편하신 대로 사역하시라. 나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하다. 물론 비자가 나와서 겨우 온 것 때문에 내려놓은 것도 있지만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분이 갑자기 호주 도착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신청을 4교회밖에 안 했다. 소리곰님 오시면 5일 넘게 그냥 관광을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좀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빡빡한 일정을 생각하고 가는데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아니 4교회밖에 신청을 안 했다니 이게 소리곰의 네임밸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야 그런데 가서 물론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냥 제가 더 도와드릴 테니까 부르시라. 물론 공짜는 아니죠. 다 이전에 신청하신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 뭐 좋아져? 그럼 불러봐? 라고 부른 교회들이 그렇게 이어져서 제 유튜브 컨텐츠에 넥스트데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 안에 편집하느냐고 안 내보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심지어는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아침 8시에 나왔어요. 8시에 나왔는데 밤 11시 40분에 끝났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제가 뭐 관광한 것처럼 바다도 보고 뭐 이렇게 높은 건물도 가고 그랬지만 그거 다 갔다가 바로 오고 건물도 올라갔다가 그냥 잠깐 5분 만에 내려오고 그런 정도였고요. 그 사이에 이분들이 음향 질문 안 했겠냐고요. 제가 음향 얘기 안 했겠냐고요. 아침 8시에 나와서 밤 11시 40분까지. 그리고 골드코스트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그랬어요. 12시에 만났거든요. 밥 간단한 거 먹읍시다. 우리 교회로 바로 갑시다. 처음부터 바로 세팅하고 음향 얘기합시다. 그래갖고 12시에 만나고 그 교회도 금요 심야 기도회 예배 끝나고 골드코스트에서 제가 있는 데까지 1시간 좀 넘게 걸렸거든요. 야밤에 10시 넘어서 그때 온 거죠. 한국 같았으면 5시간 하고 카카오 채널 소리공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비용? 야 말도 안 되죠. 근데 가면서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했던 점 여러분들 그거 있죠. 사역 가거나 뭐 할 때 뭔가 내가 손해 볼 것 같지만 괜히 마음 편한 경우 있잖아요. 내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더 교회 한 교회 가보면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건물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30분 만에 세팅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뭐 열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물론 나의 가치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하지만 내가 여기에 불려온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 이상부터는 그거는 둘째인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나는 값어치는 이만큼이다. 하지만 알아서 하시라. 이 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어떻냐면 골드코스트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요. 주일 예배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일 예배는 진짜 석고보드로 30명 정도 겨우 들어가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요. 문제는 공간이 작고 크고가 그게 문제가 아닌 게 밤 8시에 그 예배당 벽 석고보드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에어컨 2개가 6시간 전부터 돌아가는데도 벽이 뜨끈뜨끈해요. 이 열을 받아갖고. 그런 데서 예배를 안 놓치려고 다들 헌신하고 붙잡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운드 그동안 안 좋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대충 잡아주고 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게 골드코스트에서도 집으로 오면서도 차 안에서 듣고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해주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음향은 어떤 거예요 믹싱은 이렇게 하세요. 그 마지막 주일날 간 브리즈번 한인중앙장로교회도 그래요. 예배가 11시 반부터예요. 오후에 그냥 잠깐 컨설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그냥 11시에 픽업 받아서 11시 반까지 교회를 가면 됐던 거였어요. 이분들하고 미팅을 3번을 했고요. 그리고서 주일날 아침에 8시 반에 제가 이 집사님 집으로 갔어요. 3시간 전에 가서 미리 그걸 또 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하는데 심지어는 그걸 다 끝내야 되는데 한인교회 예배가 끝나면 호주 교회가 또 저녁 예배를 드리러 또 오더라고요. 그 시간 꽉꽉 채워서 호주 교인들 오는데 그때까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예배드린 세팅을 날렸죠. 그러니까 세이브를 눌러야 되는데 이전 예배 로드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팅이 날아간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이분들이 예배드렸던 세팅이 불러와진 거예요. 결국은 기억을 더듬어서 그거를 믹서를 갖고 창고로 가서 거기 집사님하고 둘이서 자 우리가 아까 이렇게 세팅했죠? 해갖고 창고에서 또 세팅을 했어요.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이게 호주 교인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빨리 저장을 해야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X30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주로 만지는 거. 그게 화면이 작은 모델이 있어요. 큰 애들은 화면 밑에 그 메뉴가 1대1로 위치가 똑같은데 얘는 화면이 작다 보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브를 누른다는 게 제가 로드를 누른 거예요. 오이라님 상상이 되시죠? 주일날 전에 미팅할 때부터 설명했던 거, 주일날 아침에 제가 3시간 일찍 가서 집사님하고 세팅한 거, 주일날 예배하면 세팅한 거, 주일날 끝나고 찬양팀 일부러 남으라고 그래서 찬양팀 계속 몇 시간 동안 했던 세팅을 로드 딱 오케이 당당하게. 그리고 다들 헙 이거는 내가 오늘 브리즈번 한인중앙장로교회 잘 맞춰 갔습니다 이걸 찍을 그런 게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영상이 없어요. 그게 저도 그런데 이게 진짜 감사한 게 제가 세미나 때 설명했던 거 그거거든요. 보컬은 어떻게 뭐는 어떻게 거기서 현장 상황과 보컬 특성에 맞게 조금씩 이제 변칙적인 세팅이 있죠. 오인하님 말씀대로 100% 진짜 그랬어요. 다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10초 동안 이걸 더군다나 제가 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교회 집사님이나 교회 청년이 그랬으면 야이 뭐 이랬을 텐데 그거를 제가 눌러버렸으니까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10초 뒤에 집사님 바로 가셔야 됩니까? 시간 얼마 되세요?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가족들 혹시 저녁 식사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조금은 있을 수 있대요. 집사님 창고 갑시다. 믹서 얼른 뜯어갖고 이제 믹서를 들고 교회 창고 진짜 에어컨도 없어서 선풍기만 겨우 돌아가는 창고로 들어가서 불 켜놓고 거길 막 한 거죠. 밖에서 그 집사님 아내하고 애들은 이른 저녁 먹고 기다리고 있고 후다다다닥 베델중앙 장로교회라는 데는요 갔어요. 원래 3부 예배를 세팅을 해드리려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권사님께서 너무나도 저희는 3부는 차라리 청년부라 잘해요. 저희는 2부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2부 세팅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제 계약에서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계약 안 한다고 어디 딴 데 가서 쉬고 있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2부 예배 갔어요. 역시나 이런 거죠. 그 교회 보면은 스피커 하나만 놔도 될 정도의 되게 좁은 교회. 제 첫날 그 브리즈번 주일 세미나 끝나고 장로교회요. 본당 한번 사이즈 한번 나중에 봐보세요. 거기서 2부 예배를 세팅하고 났는데 이제 감사하다고 좋다고 그렇게 끝났죠. 근데 3부 예배 어떻게 드리나 잠깐 보려고 제가 일부러 남았어요. 그 이제 2부 예배 끝났으니까 3부는 알아서 잘 해요 라고 하는데 청년도 뭐 이렇게 혼자서 막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딱 하는데 예배 한 20분 전에 딱 듣는데 보컬이 이제 뭐 노래를 쫙 마이크 소리 내본다고 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제 첫 생각이 이건 저 베델 장로교회께 좀 죄송합니다. 저건 아닌데 권사님께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는 그냥 권사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 이상하다.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권사님께서 딱 좀 이따 오시더니 저희 3부 학생 청년들 잘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권사님 만지려면 차라리 제가 이거 3부를 더 만져야겠는데요. 왜냐면 3부는 악기팀들도 더 많고 막 그래갖고 했더니 그래요? 3부는 잘하는데? 라고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청년부 그 음향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서 저기 혹시 제가 좀 만져도 될까요? 아니면은 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져도 될까요? 하고 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소심하잖아요. 그 친구도 말이 없는 편이고 아니면은 뭐 직접 이렇게 운용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그 이제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은 뭐 굳이 불편하기도 하고 저 이렇게 2부 때 수고했는데 뭐 굳이 또 오시냐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뭐 그럼 하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특히 음향하는 분들은 잘 알죠. 내 장비를 누가 와서 그냥 만지는 거 물론 실례합니다라고 허락을 받는다고 해도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저 같아도 모르는 사람이 저 오늘 온 사람이니까 제가 만지겠습니다 하고 막 문제가 만진다? 저도 기분 나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권사님이 오셔서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직접 하신답니다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제 그 청년한테 아니 뭐야 이거 해야 된다고 해달라고 가서 얘기해 막 오라 그럴게 너 그냥 이거 좀 옆에서 배워 이러신 거예요. 그때가 예배 7분 전. 여러분 제 믹싱이 어땠겠어요? 리허설이 7분 남은 게 아니라 예배 7분 전. 베델 장로교의 영상을 보면 빠른 영상으로 돌렸는데 그때 보시면 예배 시작할 때 딱 그 앞에 PPT가 바뀌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앞부분에 제 손이 다다다다다 하는 거 그 빠른 영상이니까 더 빠르게 볼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끌어갖고 예배 2분 전에 마치게 5분 동안 세팅 다다다다다 진짜 제 생에 제일 빨리 한 리허설이었습니다. 5분 만에 찬양팀 세팅 마쳤어요. 뭐 물론 100% 맞진 않아서 예배 진행하면서 소리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배 중에 조금씩 만지긴 했죠. 저 어차피 예배 때 만지긴 하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파루 침례교회 거기 이제 그 내용상에는 없어요. 제가 편집을 했는데 쿠파루 침례교회는 영상 보시면은 메인 페이더를 아무리 만져도 메인 스피커에서 볼륨이 안 바뀌어요. 신기한 현상이죠? 분명히 15번 16번에 꽂혀 있어요. X32 15 16에 꽂혀 있어요. 메인 출력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PC 음악이 나오는 거를 솔로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메인 스피커의 볼륨이 더 커져요. 아마 X32, M32 만지신 분은 어떤 상황인지 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솔로를 눌렀는데 볼륨이 커진다? 모니터가 메인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소리가 큰 거는 내가 헤드폰으로 듣거나 방송실에서 진짜 바깥에 안 들리는 데서 나 혼자 들으려고 솔로를 누르는 건데 그러면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소리만 혼자 단독으로 나오잖아요. 예배 중에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만지고 그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 세팅 바꾸고 메인 스피커 볼륨이 1밖에 안 올라가 있잖아요. 메인 스피커 게인 키우고 그 믹스에서 게인 마이크가 5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메인 스피커 볼륨이 너무 작으니까 게인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소리 다 깨지고 스피커가 게인 올리고 믹서 게인 낮추면서 하는데 거의 세팅이 끝났다 싶은데 이제 보통 강대상을 마지막에 하거든요. 강대상을 테스트 해본다고 뮤트를 딱 눌렀는데 강대상이 나오네. 소리가 좀 작게는 하지만 뭐지? 아니 강대상을 뮤트하면 강대상이 메인에서 소리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강대상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처음부터 막 찾아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억스라는 채널이 있어요. 보조 입력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강대상이 똑같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강대상 1, 2번 채널을 뮤트를 해도 뒤에 억스 채널에서 강대상 마이크가 나간 거죠. 그게 이 정도로 엉망으로 썩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지금 쿠파루 침례교회 뭐 이렇게 안 좋은 걸 들춰내는 그게 아니라 모르고 쓰면 답답한 거예요. 메인을 조정하는데도 메인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속 터지는 거고요. 이제 그 세팅을 알려드리고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잘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 채널에서 소리공 검색하셔서 그 교회 사운드에 대한 문제 X32, M32 이번에 아반티스 그 알레니스 제품도 믹서 운용했습니다. 믹서가 뭐든 간에 소리공 불러주시고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견적 쳐보시면 견적 문의 쳐보시면 저를 얼마에 부를 수 있는지 가격 다 나옵니다. 교회에 보고하시고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데 우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튜브 소리 다 깨져서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파트타임 간사 한 달 부르는 비용보다 쌉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정을 좀 받으시면 여러분들 진짜 좋은 결과물 바로 세팅을 효과적으로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요. 믿어보시고 불러주십시오. 야, 바로 광고로 이어주는 이 센스.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금 유튜브 소리 안 좋은 곳 그리고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현장 소리 안 좋은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4년 동안 1600교회를 사운드 체크를 해드렸지만 뭐 중복이 되기 때문에도 그런 거고 아직까지도 소리공 모르는 분들 많고요. 사운드가 왜 안 좋은지 모르는 분들 아직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위에 좀 그런 교회 있으시면 소리공 좀 소개시켜주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